안녕하세요. 인생고개입니다. 인생은 땅 위의 고역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고역 중에 정말 쓸쓸하고 가슴 아린 황혼이혼으로 인생고개에 넘어갑니다. 아주 오래전에 목욕탕에서 황당한 오해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요즘 이렇게 맞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노? 사람 때리는 거하고 노름하는 거는 평생 못 고치는 버릇인데, 아이고 이걸 웃자노, 아이고 이 몸을 웃자노. 언제부터 이렇게 맞고 살았는겨? 할머니 그게 아니고요. 말 안 해도 안다. 젊은 사람이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얼마나 고생했겠노. 거기서 왜 할머니 탄식 소리가 나오느냐고요. 목욕탕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빛의 속도로 내 시퍼런 동으로 모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만은 난 매 맞는 아내로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도 우리 영감한테 죽을 때까지 맞고 살았다. 자식 새끼들 아니었으면 12번 또 헤어졌지. 어디서 그리 힘이 나오는지 말도 마라.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 그 행실은 못 고친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끝냈어. 할아버지는 왜 할머니 자꾸 때리셨대요? 집안 내력 아이가. 시집 오니까 시어머니가 평생을 그리고 맞고 살았다고 하더라. 할머니도 많이 힘드셨겠네. 이런저런 할머니 살아온 이야기와 원치 않는 조언까지 세신사 아줌마가 오셔서 할매! 이 세댁은 내가 등을 밀어서 멍이 들었는 거다. 이제 그만 좀 하소 좀. 아이고 그렇나 진작에 말하지. 60살 아니 50살이 넘어가면 남자들이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집에 있거나 제2의 인생 준비를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해서 돈 벌어올 때는 남편이 미용구석이 있어도 낮에 나가면 부딪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럭저럭 살아왔을 거예요. 퇴직을 하면서 수입도 없고 매일 같이 붙어 있으니까 마찰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죠. 일을 할 때는 여보 내 배고프다. 밥도. 자기야. 자기 좋아하는 된장찌개 해놨거든. 얼른 와서 먹어요. 양말 달라고 하면 여보 잠깐만 내가 찾아줄게. 그런데 그 토끼 같은 아내들이 어느 날 짜장 섞인 목소리로 싹 변합니다. 아내가 외출 갔다 들어왔을 때 밥 안 먹고 있으면 밥 좀 찾아 먹지. 왜 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양말 달라고 하면 당신은 손이 없어? 어떻게 평생 입으로 나를 그렇게 부려먹고 살아? 혼자 좀 해.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는 귀한 딸이거든? 당신 마음대로 부려먹어도 되는 사람 아니야. 그리고 당신이 물고 빠는 자식들 누가 낳았어?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살자 인간아. 이렇게 토닥거리다가 결국은 황혼 이혼하자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여러 수십 번 이 인간하고 끝내야지, 이 인간하고 이혼해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사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어느 날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무실에 방문을 했어요. 빨리 들어오소 좀. 빨리 들어오라 카이. 아이고 남사스럽구로만. 들어오세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여기다가 도장 한번 찍어주면 안 되는겨? 이게 뭔데요? 재산 분할 청구서. 나 이런 거 몰라요. 할머니 나 이런 거 몰라. 여기 함부로 도장 찍어주면 나 잡혀가요. 부탁합시다. 할머니 나 같이 사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헤어진다고 준비하는 서류에 도장을 내가 어떻게 찍어줘? 나 못 찍어줘요. 내가 오죽하면 70이 넘어서 헤어지려고 하겠는겨? 이제 더 이상은 저 영감하고 단 하루도 내 못 산다. 나도 마 생각 없다. 말 나온 김에 끝내고 말자. 여기서 싸우시면 안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 연세도 많은데 왜 헤어지려고 그러세요? 집에 있는 돈 죽을 때 가지고 갈 것도 아니면서 자식 사업하는데 좀 보태주자고 하는데 저 영감탱이가 10원 한 장도 못 준다고 하네.
혼자 다 쓰고 간다고 돌아다니면서 엉청망청 쓰고 다닌다. 그럼 평생 자식 먹이고 공부시키고 집 사서 결혼시켰으면 됐지. 이제 조금 남았는 돈까지 턱 들어서 자식 입에 넣어줘야 되나? 그러니까 내 목 내놓고 헤어지자고. 이 할맛이야, 네가 했는 게 뭐 했다고 네 몫을 달라고 하노? 할머니는 자식들 사업하는데 돈을 안 보태준다고 서운해서 헤어지고 싶다는 말씀이네요. 어차피 죽으면 다 자식 가져갈 돈인데 미리 좀 주면 되지. 할맛이야, 그놈의 새끼들 하는 거 보면 돈 떨어져도 억식이 니한테 잘해주겠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입 딱 다물고 있거라. 지금 욕들어도 우리 둘이 살면 된다 그냥. 나도 나가면 비싼 거 손 떨려서 못 먹는다. 돼지국밥 한 그릇이 전부다. 평생을 돈 벌어서 너희들 먹여 살리는데 국밥 한 그릇도 내 입에 들어가는 게 아깝나? 집에 밥 한 숟가락 먹으면 되는데 왜 바깥에서 밥을 먹는겨? 내가 늙고 힘없으니까 별소리를 다 듣는다. 내가 진짜로 막 네가 평생에 아침밥이라도 한번 챙겨줘 봤나? 자식 클 때는 자식 챙긴다고 난 뒷전이었고 나이 드니까 혼자 찾아 처먹으라고 소리 지르고 네 한 행동은 다 잊어버린가 봐. 할아버지, 제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겠는데요. 왜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싸움하기만 하면 아침밥을 못 얻어 먹었다, 우리 부모에게 잘못해서 저 여자에게 정이 떨어졌다고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침밥이 뭐가 그리 중요한디? 전 밥상 안 차리고 살아요. 5년 전에 몸이 안 좋다는 진단을 받고 혹시나 내가 잘못되면 남편 혼자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혼자 사는 법을 가르쳤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잖아요. 남편은 좋아하는 찌개, 국, 이제 혼자서도 즐겁게 잘 만들어서 먹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먹으라고 가져옵니다. 할아버지, 이제부터 밥 달라고 하지 마시고 혼자서 찾아 드시고 만나는 거 드실 때 할머니랑 같이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나이가 들면 두 분 중에서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날 줄 누가 알아요. 젊을 때는 어느 집 할 것 없이 자식이 먼저예요. 그 다음이 부부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혼자 남았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혼자서도 굶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미리 연습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할머니도 다 생각이 있다니까요. 맞지? 우리 영감인데 말 좀 해줬어. 어째 자식이 힘들다고 하는데 부모가 가만히 있노? 힘이 있으면 못해야지. 할머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할머니 여태까지 자식에게 해줄 거 다 해줬다면서요. 이제 할아버지 말처럼 두 분이 만나는 것도 드시고요. 재미나게 건강하게 그렇게 오손도손 살아가시는 게 좋아요. 내 주변에도요. 아들 장사 미천 대주고 노부모가 보증금에 월세 사시는 분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아들이 월세도 대주고 생활비도 대줬어요. 근데 어느 날 월세가 밀렸으니까 집주인이 집 나가라 그런대요. 항상 바빠서 못 온다는 아들에게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도 안 받더래요. 아들 친구에게 겨우 찾아가서 알게 됐는데요. 헐, 아들은요, 우리나라에서 안 산다고 했답니다. 할머니, 자식이라도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물론 할머니 자식은 안 그렇지만 세상이 그래요. 우리 아들만 똑같은 놈이라요. 그런데 저 할머니가 등신 같은 게 아이고 아들 돈 안 해준다고 내하고 이혼하자고 저래 난리니까 막 그렇게 원하면 막 이번 참에 내가 막 이혼하고 탁 차불기라 막 지 좋아하는 아들하고 한번 살아보라고 막 도장 하나 찍어주이소 부탁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옛날에 젊은 시절에 할머니를 때리거나 바람 피운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싫고 아드님인데 간다고 헤어지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감은 바람 피우지도 않았고 내 속은 안 섞였다.
나이 들어서 이혼하는 사람 대부분 사람 때리고 도박하고 바람 피워서 이혼한다고 하는데 할머니는 이혼 못 하시겠네요. 법원에 가면 판사님들 바보 아니거든요. 할머니 이혼 사유는 안 된다고 판사 얼굴도 못 보고 옵니다. 이제는 할머니나 나나 여태껏 살아온 인생하고는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하는 나이가 먹은 사람입니다. 피 끓는 젊은 혈기에 당장 헤어지자 하는 나이는 지났고요. 두 분 건강하게 의지하면서 따뜻한 밥 한 끼 드시고요. 두 손 꼭 잡고 꽃 구경 다니시면서 맛있는 음식 더 사세요. 우리 친정 부모님 보니까 두 분이 손잡고 병원도 같이 가시더라고요. 자식보다 훨씬 편하고 낫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세상에는 3가지 병신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병신은요, 모든 재산을 자식에게 주고 타쓰는 사람요. 더러워서 못 받았습니다. 두 번째 병신요, 재산을 부인이나 남편에게 타쓰는 사람입니다. 치사해서 못 받았습니다. 세 번째 병신은요, 재산이 아까워서 서지 못하고 죽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약도 없습니다. 죽어봐야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아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병신짓을 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후에는 자식보다 더 필요한 것이 돈, 경제적 자유입니다. 자식의 삶에서 빠져나와야 우리 노후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지만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그래도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살아야 하죠. 가장 아름답고 편안한 내 노후의 삶을 자식과 바꾸는 어리석은 일이 없기를 바라며 오늘 인생고개는 마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